안녕하세요. 손가락 뉴스의 진행을 맡은 조훈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 KTX를 일부러 예매를 하고 그 후에 또 갑자기 여러 건이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의 이용객들이 그런 이용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대리, 여기 퀵좀 보내. 부장님, 맨날 이대리만 시키세요? 남자끼리 칙칙해서 되겠어? 윤씨, 미팅 따라가. 야, 정신 안 차려? 어? 부장님, 요즘 연애하느라 그런가 무척 피곤해하네.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장님, 듣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성평등 사회, 당신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 당연히 안 되죠. 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규정상에 그러니까 카드로 구입하게 되면 할인을 받거나 그 밖에 여러 장을 사게 되면 많이 할인을 받는 일들이 있나 봐요. 이걸 노려서 어릴 때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 근데 우리가 한두 장 사서 아끼는 게 아니라 300장, 500장 정도씩 한꺼번에 샀다가 취소를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요. 지난 1, 2월 KTX 요금이 비싼 승차권을 여러 개 산 다음에 대부분 반환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280여 명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은 아니고 누군가가 막 인터넷에 이렇게 하면 KTX 저렴하게 탄다 라고 글을 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200만 원 이상 반환한 사람이 무려 560여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차 이용 빈도가 나은 일반 회원이 한꺼번에 2장 정도 사거나 많으면 5장 정도 살 때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렇게 한참 수십 장 사고 난 다음에 한 달이 되기 전에 반환하게 되면 취소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용해서 한꺼번에 살 때 카드를 많이 쓰다 보면 사용 금액이 많아지고 왜 요즘 그런 신용카드들 있잖아요. 한 달에 최소 30만 원 이상 쓰게 되면 기본 연회비가 면제되고 또 100만 원 이상 쓰게 되면은 할인받았던 금액을 돌려주고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을 했다가 결국은 취소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카드사가 운영되는 거를 좀 노려서 KTX도 저렴하게 타고 카드사에 포인트도 받고 또 여러 장 사면서 대량 구매 할인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야말로 아무리 어려워도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교통시설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참 안 좋은 일이죠. 그러면 어떤 큰 벌이 없이 그냥 회원을 탈퇴시키거나 25명을 탈퇴시켰고 170여 명 가량을 그냥 넘겼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처벌이 어려운 건가요? 사실은 고객은 어떤 제품이든 요즘 보셔서 아시겠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주일, 열흘, 한 달 내에 환불해 드립니다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실수로 버튼을 누르거나 여전히 PC 환경에서 자기 드문로서의 컴퓨터 이상으로 하나만 샀는데 100개가 찍히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환불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물론 업체에서는 해당 제품을 팔았다가 집어넣게 되면 위약금 같은 것도 있고 손해금 얼마 뛰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물건 사보시면 알겠지만 반송할 때 이 택배 비용 같은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환불 제도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주로 물건을 많이 샀던 20대, 30대는 환불이 안 된다고 다른 물건 가져가라는 것도 많았고요. 환불할 때 규정이 주인이 들어서 괜찮으면 해준다 라는 게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든 환불하겠다는 게 정해진 기간 내만 들으면 환불이 되게 되니까 이 코레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이런 고객들이 많아진다면 이제 내부 규정 같은 거를 만들어 놓겠죠. 예컨대 지하철 같은 경우 무임승차하는 경우
몇십 배 이상을 하겠다는 걸 널리 홍보를 했고 그 규정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무임승차를 의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것처럼 현재는 악용했었던 매우 질이 나쁜 사람 54명, 54명에 관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강제로 탈퇴 조치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내 아이디나 내 주민등록번호, 내 신분으로 열차를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차 승차권은 특성상 그 사람의 휴대폰과 실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현장에 가서 끊어야 된다는 점에서 나름 불편한 건 있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알려졌으니 또 혹시라도 한번 따라해봐 하면서 또 다른 그런 흉내내기가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분들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가볍진 않은 처벌. 근데 의외로 사람이 많다는 점, 이렇게 공유했다는 점이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서 또 환불을 하고 또 여러 번의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서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아예 작정하고 수익을 좀 늦게 발생시키거나 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려고 참 치밀하게 운영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샀던 거를 결제하려면 한 달 내에 결제를 해야 되니까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수료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열차권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꺼번에 4명이 탔는데 목적지가 다르다거나 하게 되면 각자의 신용카드 그 폰으로 열차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티켓을 전달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짜 전에만 환불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그마한 빈틈까지도 찾아내서 서로 그렇게 못되게 돈을 좀 남기거나 수익을 좀 발생시키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은 방법이 알려졌다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풀고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통계 분석 같은 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대량 구매가 일어나게 되면 확인하게 되고, 쉬운 예로요, 피자집 같은 경우 좀 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한 집에서 5개 이상의 피자를 시키면 우리 보통 하나나 2개 정도 시키잖아요. 5개 정도 시키게 되면 대량 주문은 뭐 안 된다라든가 불편하더라도 나눠서 결제를 해달라든가 이렇게 지침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누가 50개를 주문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갖고 갔다가 음식 같은 경우 갖고 돌아오게 되면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50개 같은 경우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서요, 환불 규정 같은 경우 할 때 제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그 벌은 벌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빈틈을 만들지 않고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KTX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국회의원 분께서 먼저 제기를 하셨는데요. 왜 이 문제를 내부에서 먼저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이런 자료들은 어디선가 내부의 도움을 받아서 나온 거고요. 공공기관들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드러내게 되면 경영을 잘못했다고 비난을 받거나 책임을 져서 누군가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일도 생기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대부분의 기업들,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도 감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건 잘못됐다라고 알려야 된다는 게 아마도 공익제보를 받았다라는 걸로 할 수 있고요. 코레일은 이번 일을 내면서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또 어떤 신종 새로운 형태의 일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막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세상이 넓어서 얼마 전에 정말 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15만 원 정도쯤에 팔리는 오피스란 프로그램이 베네수엘라 같이 통화가 불안했을 경우는, 그리고 태국처럼 환율이 좀 안 좋았을 때는 우리 돈으로 5만 원, 4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든 정식으로 사게 되면 언어를 바꿔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분석을 워낙 뛰어나게 잘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나 태국 같은 데서 사는 걸 막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열 몇 개씩 사갖고 되파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이한 일을 하거나 좀 저렴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는 방법은 각각 기업이나 그런 데서만 책임질 게 아니라 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재미삼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싸게 사다 팔았는데 비싸게 해서 용돈벌이 됐다, 이런 거 없나? 이런 거 찾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기왕이면 저렴하게 아끼려는 것도 좋지만 누가 봐도 편법이나 탈법인데 지금은 규정이 없으니 불법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이건 하시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법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도덕 같은 게 있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내용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손가락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